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란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최근 새벽부터 오전 늦은 시간까지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 출근길 도로 상황이 무척 좋지 않습니다.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 넓은 지역 상공에 차가운 고기압 세력이 자리 잡으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표면의 대기가 위로 상승하며 두 세력의 충돌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짙은 안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늦은 밤부터 새벽뿐만 아니라 오전 늦은 시간까지 차갑고 습한 안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일 오전에는 차가운 고기압 세력이 잠시 BC주 내륙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새벽 안개는 일시 거쳤으나 22일 오후부터는 다시 프레이저밸리 상공으로 진입하면서 안개 짙은 새벽과 오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캐나다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캐나다 기상청은 상층부 기단의 차가운 고기압 세력의 영향을 받아 지표면 온도는 정상 온도보다 낮아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표면과 상층부의 차가운 고기압이 계속해서 대류 현상을 일으키며 해당 지역의 안개를 만들고 체감 온도를 낮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층부의 차가운 고기압 세력이 당분간 머물게 되면서 짙은 안개 현상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초에 걸쳐 이어질 것이라는 게 기상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BC주 경찰과 ICBC는 안개가 낀 심야와 새벽길, 그리고 늦은 오전 시간에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좁아졌다며 특히 고속국도의 주행 시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이 다가올수록 이번 러시아 동계올림픽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체첸 반군의 테러 조직이 올림픽 테러를 암시하는 다양한 활동과 비디오 공개에 이어 체첸 출신 여인들이 주축된 테러 조직 검은 과부 대원이 올림픽 개최지인 소치에 침투했다는 정보가 입수돼 러시아 경찰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러시아 경찰은 소치로 침투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조직원을 포함해 검은 과부 대원 4명이 테러 공격에 동원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긴급 수배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ABC 방송은 검은 과부 조직원인 다케스탄 자치공화국의 22세 여성의 사진이 담긴 수배 전단이 지난 주말 경찰에 의해 주요 호텔과 숙박업소, 교통시설 등에 배포됐으며 비슷한 수배 전단이 공항에도 부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러시아 이슬람 무장단체가 테러 예고 영상을 공개하는 등 소치에서의 테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정보에 대해 미국 선수들의 안전이 최우선 사항이라며 비상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패트릭 샌더스키 USOC 대변인은 러시아 당국이 배포한 전단의 테러 조직 대원은 살리마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루잔나 이브라기모바로 밝혀졌으며 그는 지난해 다케스탄에서 발생한 경찰과의 총격전 중 숨진 무장대원의 미망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브라기모바는 이슬람 반군 지도자 도쿠 우마로프가 이끌고 있는 테러 조직 코카서스 에미리트와 연계되어 있는데 코카서스 에미리트는 이미 소치 올림픽 기간 동안 테러를 감행할 것이라고 수차례 위협을 해온 인물입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동계올림픽 개막을 한 달 앞두고 대테러 방어 작전인 강철 고리를 가동했지만 이브라기모바가 이달 초 다케스탄을 떠났으며 약 10일 전 강철 고리를 뚫고 소치에 침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장단체들을 연구한 크리스토퍼 스위프트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테러리스트가 강철 고리가 가동되기 전에 아니면 그것이 가동된 후 소치에 잠입했는지는 모르지만 러시아의 안보에 대해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위프 교수는 검은 과부들 소속의 테러리스트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실내 또는 실외 시설물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시설과 요인들 속으로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상황이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석방을 위해 미 정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자회견을 확인한 가족들은 케네스 배의 모습에 비통해하면서도 기자회견을 마련한 북한 측이
미국 측의 석방 협상을 촉구한 것으로 보고 석방 희망을 높였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특사 파견 가능성을 열어두고 북한 측의 답을 기다리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20일 중국 시나망에 따르면 이날 케네스 베는 평양 우이병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속히 석방되기를 원하며 북한과 서방 국가 간의 관계 회복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네스 베는 작년 11월 함경북도 나진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체포된 뒤 반공화국 적대 범죄 행위를 이유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배 씨는 최근 일부 잘못된 언론 보도를 바로잡고 자신의 조속한 사면과 석방을 위해 북한 당국에 스스로 기자회견 개최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배 씨는 자신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 북한 정부에 의해 억류된 것이 아니며 수감 기간 동안 북한 정부는 인권 유린 행위를 감행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대우를 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의 건강 상태는 매우 정상적으로 이미 5개월 동안의 인도주의적 치료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 씨는 자신이 북한에 억류된 기간이 가장 긴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 협력해 자신이 빨리 석방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남한에 대해 상호 비방 중상을 중지하자며 남북 관계 개선 등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배 씨의 기자회견을 허가한 것은 배 씨에 대한 석방 수순을 밟기 위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케네스 배 씨가 기자회견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20일 미국의 가족들은 비통해하면서도 석방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높였습니다. 가족들은 억류되어 제수복을 입고 있는 케네스 베의 모습에 참담해했으나 그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은 것은 감격적이었다고 측근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억류됐던 다른 미국인 메릴 뉴먼이 비슷한 성명을 발표한 뒤 석방됐음을 언급하며 석방 희망이 커졌음을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 씨의 석방을 위해 특사를 파견할 수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 등 외신은 미국 정부 당국자가 지난 20일 평양에서 열린 배 씨의 기자회견 이후 그의 석방을 위해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를 파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당국자는 우리가 배 씨를 만날 수 있도록 북한이 허용하기 바란다며 이미 평양 측에 킹 특사 파견을 제안했으며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캐나다에서는 환승객이 액체류 면세품을 들고 기내 탑승하는 것을 금지해왔습니다. 따라서 밴쿠버 공항에 도착해 캐나다의 다른 국내선 노선으로 갈아타야 하는 환승객들은 액체류 면세품을 위탁 소화물편으로 붙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액체류 면세품의 일반 반입을 허용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신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한국의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공사와 밴쿠버 공항이 빠르면 이달 안으로 환승객 액체류 면세품 허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승객 액체류 면세품 반입 허용에 대한 양해각서는 캐나다 측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3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항공기 2차 보안 검색을 폐지 결정한 것이 큰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오는 31일 이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주류 및 화장품 등을 구입한 승객이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환승할 경우 문제없이 면세품을 소지한 채 환승하는 항공기에 탑승이 가능해졌습니다. 액체류 면세품은 인천공항에서 36시간 이내에 구매했다는 영수증과 함께 면세품 보안 밀봉 봉투에 담겨 있어야 하며 밴쿠버 공항에 도착한 환승객의 액체류 면세품은 공항 내 액체 폭발물 검색대를 거쳐 반입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을 출발, 밴쿠버를 방문하는 많은 승객들이 큰 어려움 없이 비행을 즐기게 되고 덩달아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인천공항도 2013년 12월 9일부터 타국 출발 인천공항을 환승하는 승객이 소지한 액체류 면세품에 대하여 폭발물 검색을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JTB 신소라입니다. 시어스 백화점의 직원 해고는 해가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유통업의 불황이 문제가 아니라 시어스 백화점의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번 직원 해고는 아웃소싱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들고 나왔습니다. 캐나다 내 다수의 지점을 철수하고 이미 수천 명의 직원을 감원한 바 있는 백화점 체인점인 시어스 캐나다가 향후 9개월간 세 곳의 고객 센터를 포함한 1,345명의 직원들을 해고하고
대신 IBM의 다수의 아웃소싱 전문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5일 발표했습니다. 시어스 캐나다는 더 나은 인력 운영 프로세스와 업무 통제, 추적 시스템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어스 캐나다는 발표와 동시에 전산 디자인 관련 직원 283명의 직원과 고용 계약을 해제하고 물류 조직의 개편과 단순화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글라스 캠벨 사장 겸 최고 경영자는 시어스 캐나다가 조직 내 고객 지원 구조를 간소화해 고객 경험과 만족도, 불만 사항 등의 접수와 해결 프로세스를 단순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위한 아웃소싱 파트너들이 도구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어스를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 직업 전환 교육 지원과 아웃소싱 업체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한다고 전하며 해고되는 직원들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어스 캐나다는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주요 매장을 철수하고 가치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지난해부터 계속된 직원 감원에 분위기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2002년에 65억 달러에 이르던 매출은 2012년 43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는 등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과는 상관없이 매출은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1일 오전에 확인한 캐나다 1달러당 미국 달러 환율 기준은 0.91달러입니다. 최근 캐나다 달러는 미 달러 0.91을 기준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교환 환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캐나다의 달러화의 하락으로 캐나다인들의 내수 시장 부담은 커졌지만 캐나다 산업의 주요 분야들은 큰 호재로 보고 실적 개선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농업 분야의 수출과 로키 산맥을 중심으로 한 주요 관광지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업들이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루니화가 2009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대미 환율을 기록하면서 캐나다 내 주요 산업의 실적 개선의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캐나다 내 오일 및 가스 산업과 농산물 수출 부분이 새롭게 활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관련 산업계와 수출입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캐나다 최대 관광지인 밴프와 캐나다 서부 최대의 관광도시인 밴쿠버의 여행업계는 루니의 약세에 힘입어 전 세계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해 홍수 피해로 큰 손실을 입은 엘버타주의 밴프 국립공원 등 로키 지역의 관광업계는 루니 약세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달러의 강세는 로키 여행의 주요 관광객인 미국인들을 불러 모으는 데 결정적이라며 올해 미국인들이 캐나다 방문과 관광에 사용하는 비용이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BC주의 밴쿠버를 비롯한 주요 관광 도시도 관광객 증가와 내수 시장의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캐나다 달러의 하락으로 국제적인 관광 도시인 밴쿠버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BC주를 이용해 로키 관광을 떠나는 태평양 건너 아시안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환율 덕에 미국 등의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캐나다 내 여행과 국내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면서 자영업과 서비스 업체들의 매출 증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밴쿠버 관광협회의 폴 발리 씨는 캐나다인들이 국내 여행을 더 자주 많이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불어 국내 소비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C 상공회의소는 캐나다인들의 미국 여행과 쇼핑이 크게 줄어들면서 BC주 내 소매 업체들의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고 미국과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면서 자영업계, 수출업체, 관광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계가 그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캐나다인들의 생활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국 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각종 공산품들의 수입 가격이 높아지면서 캐나다 매장 내 수입 생활 상품의 가격은 소폭 오르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은 더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전문가들은 올해 전반기엔 캐나다 1달러 대비 미화 91센트 선을 맴돌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일부 경제학자는 루니화의 가치가 앞으로 수년에 걸쳐 루니화 대비 미달러 90센트 선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스티븐 폴러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최근 TV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 다시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당분간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없을 것이라며 당시의 추세라면 2015년까지는 생산 회복과 물가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워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던 상황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리 인상의 압박 요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캐나다 중앙은행은 중장기 경제대책회의와 통화정책회의를 거쳐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당분간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현재 캐나다 기준금리는 지난 2011년 9월 이후 27개월 연속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현재 단계에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규모는 언급할 수 없지만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폴로즈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캐나다도 미국과의 조화와 금융 시스템 공조 문제로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폴로즈 총재의 금리 인상 언급으로 캐나다 기준금리가 바로 인상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경제계의 전망입니다. 아직은 캐나다 경제가 구체적인 회복 실적은 없으며 금리 인상의 가장 중요한 부동산 경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긍정적인 실적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낮은 금리로 인한 모기지의 증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의 펀디멘털이 아직 불안한 가운데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시장의 전망이 즉시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금리 인상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폴로즈 총재가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은 캐나다 내 금융사들의 작은 조달금리가 오르면서 금리 인상의 압박이 커지게 되면 물론 부동산 시장의 모기지 인상을 부추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측은 공식적으로 아직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는 없으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 보험금이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보험협회는 20일 지난해 겨울 폭풍과 엘버타주의 홍수 등 전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 보상 보험금이 사상 최대 규모인 32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여름 엘버타주의 홍수 손실 규모가 174억 달러로 역대 최대의 자연재해 보상금을 기록했으며 온타리오주와 동부 캐나다의 겨울 폭풍 손실 보험금도 2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도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보험업협회 돈 퍼거슨 회장은 지난해 자연재해 보상 보험금으로 보험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으며 보험료를 15에서 20% 인상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포스트가 5년 이내에 우편물의 가정집 배달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발표한 가운데 캐나다 포스트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반대 토론 열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개최하는 타운홀 미팅에는 일반 시민들도 참석하는 등 반대의 열기는 점차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21일 저녁 7시 프레이저밸리 지역의 포스트 직원들이 서리시 77번가의 프랭크 허트 고등학교 극장에서 진행한 미팅에서 지역 주민들과 관련 직원들이 토론장을 가득 채우며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캐나다 포스트 노동조합의 스티브 게일 씨는 캐나다 포스트는 공용 우체통을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그 자세한 사안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시청도 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빅토리아 시의회는 지난 16일 캐나다 포스트의 가정집 배달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캐나다 지자체 연합을 통해 오타와 연방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밴쿠버 시의회도 21일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포스트는 오는 4월부터 우표값을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낱개로 판매되는 우표는 개당 1달러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BC주의 험한 산악지대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구출해온 노스쇼어 구조대 팀장 팀 존스 씨가 지난 19일 저녁 사망했습니다. 그는 대형 스키장이 있는 마운틴 시모어에서 퇴근하던 길에 사망했으며 라이온스 게이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생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악지대 실종사고가 발생하면 뉴스에 단골로 출연해온 노스쇼어 구조대는 언뜻 공공기관 이름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자원봉사자 그룹입니다. BC주 정부로부터 일부의 지원은 받고 있지만 그 액수는 최소 비용이라 할 정도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팀 존스 씨는 지난 1987년부터 이 단체에서 일해왔으며 2011년에는 캐나다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기사 자규인 오더 오브 브리티시 컬럼비아 OBC를 받았습니다. 생전에 그는 BC주에는 험한 산악지대가 많음에도 시민들의 하이킹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의 안전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어서 이대로 방치한다면 불행한 사고들이 줄이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자전거길 조성이 본격화되었지만 포인트 그레이 지역의 반대 목소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밴쿠버시의 자전거길 조성이 본격화되었지만 포인트 그레이 지역의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밴쿠버시의 자전거길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주말 포인트 그레이 로드의 맥도날드 스트리트와 알마 스트리트 사이 구간이 폐쇄되었습니다. 이곳에 새로운 자전거길이 생겨남과 함께 지역 주민들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가 재정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일 아침 100여 명의 주민들이 포인트 그레이 로드에 나와 도로를 폐쇄하지 말아달라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조지 애플렉시는 자전거길 조성과 함께 발생할 지역 주거민들의 불편을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 도로는 이 지역과 밴쿠버시의 상업계에 매우 중요한 통로인데 이곳에 주민 전용 도로를 만들고 외부인들의 통행을 금하는 것은 지역 상권의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꾸준히 반대해온 키칠라노 상공회의 소측은 법정 싸움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기상청이 BC 지역의 눈사태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캐나다 서부 지역의 낮은 강설량에도 불구하고 상층부와 하층부의 기온 차이가 발생하면서 눈을 지지하고 있는 하층부의 눈의 밀집도가 상층부의 눈을 지탱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시골이나 산악 지역을 지나는 사람들은 눈사태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BC주의 상층부에는 차가운 고기압대가 자리 잡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기온인 지표면과의 온도 차이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눈사태 경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투더스카이 지역에 위치한 산들을 비롯해 BC 지역의 거의 모든 산악 지역에는 특별 눈사태 경보령이 발동된 상태입니다. 눈사태 경보 기간 중에는 산의 지형을 파악하지 않은 채 등산이나 여행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특히 초보자 또는 초행자는 반드시 익숙한 산악인들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BC 신민당이 새로운 당수 선발을 위한 전당대회를 예고하며 올해 정치 일정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주 총선에서 패배한 BC 신민당의 당수 아드리안 딕스의 뒤를 이을 새로운 당대표 선출은 오는 9월 2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BC 신민당 회장이 된 크레이그 키팅 씨는 9월 28일부터 4일간의 투표를 통해 새로운 당수가 선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당원들이 온라인 투표 또는 전화 투표의 방식을 통해 각각 한 표씩을 행사하는 매우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민당 지지자로 한 표를 행사하려면 오는 6월 26일까지 당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 17일부터 2014년도 밴쿠버 외식 페스티벌이 진행 중입니다. 메트로 밴쿠버 내 250여 개의 레스토랑이 참여하고 있는 이 페스티벌은 밴쿠버의 다문화적 환경에서 오는 다양한 음식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페스티벌을 주최한 투어리즘 밴쿠버의 루카스 페번 씨는 페스티벌 참여 메뉴는 모두 3단계의 코스 요리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격은 $18나 $28 또는 $38로 매겨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가 갈수록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니 꼭 가보고 싶은 레스토랑이 있다면 예약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레스토랑들은 공연 등 엔터테인먼트도 함께 제공 중이며 나이트 서커스 이벤트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페스티벌은 오는 2월 2일까지 계속되며 다이나우 밴쿠버 페스티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캐나다 자동차 시장은 엘버타주가 가장 많은 차량 판매를 기록했으며 4년 연속 포드 자동차가 판매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2013년 캐나다 자동차 시장은 경제 불황 이후 4년 만에 최고의 판매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는 포드 자동차이며 크라이슬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평통 밴쿠버 협의회의 배문수 부회장 이인순 의원이 대통령상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표창을 수상한 배문수 이인순 의원은 민주평통위원으로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20일 열린 시상식에서 이인순 의원은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민주평통 밴쿠버 협의회 위원으로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6.25 참전 유공자회 서부 캐나다 지회가 정기총회 및 신년 할애식을 밴쿠버 한인회관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연하마틴 상원의원, 이기천 총영사, 이용훈 한인회장 등 한인단체장과 6.25 참전 유공자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일수 참전 유공자회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신년 할애식을 겸해 제6차 정기총회가 함께 열리는 뜻깊은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양홍근, 강신정, 서정길, 이정주, 손병헌, 추경호, 구찬혜 등 7명의 회원에게 명예회원 증정식이 있었습니다. 밴쿠버 한인문화협회의 석필원 신임회장 취임식이 지난 19일 오후 버나비 힐튼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연하마틴 상원의원, 리처드리 주의원, 이용원 한인회장 등 캐나다 및 한인사회 단체장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석필원 회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한인문화협회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매년 8월에 열리는 한인문화의 날 행사가 동포사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캐나다 사회가 함께하는 자리로 새롭게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앞으로 동포사회의 협력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석 회장은 그동안은 코키틀란 블루 마운틴에서 한인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해왔는데 올해에는 더 많은 한인과 캐네디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버나비 지역에서 개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화협회는 석필원 회장과 김성환 부회장 등 신임 임원진과 이사리 선임의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캐나다 서부협의회가 주최한 2014년 종교지도자 초청 통일기원 신년 간담회가 20일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천 총영사를 비롯해 연하마틴 상원의원, 이용은 한인회장, 장성순 제양군인회회장 등 한인 단체장들과 이태우, 요셉, 성 김대건 성당 주임 신부, 안상혁 원로 목사회 회장 등 8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서병길 회장은 오늘 주최하는 종교 지도자 간담회 겸 신년 할애식은 한인 동포사회의 정신적인 지주이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한인 동포사회가 하나가 되기 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이기천 총영사 역시 오늘 자리한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평통위원들 모두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평화통일 기여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조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하나가 되는 밴쿠버 한인 동포사회를 다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연하마틴 상원의원은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고 있다며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희망의 표지판으로 그 위에 한인들이 손을 잡고 뭉치면 평화통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동포사회가 먼저 평화통일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 캐나다 서부지역 한국학교협회가 지난 18일 2차 교사교육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30여 명의 한국어 학교 교사들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는 연하마틴 상원의원도 참석해 축사를 해주었습니다. 윤하목 회장은 오는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협회 총회가 주관하는 한국어 교사 컨퍼런스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한국어 교육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람 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